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 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참 답답합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뉴스탑10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깜짝 발표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결단을 두고 마지막 승부수냐 아니면 무리수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단식을 하는 과정을, 이 전 과정을 현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작동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에 75km 이상은 다 같이 도착하겠는데 75km 넘죠? 그래서 우리가 단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당황스럽죠. 계속 오시네.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하고 오류나올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체력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죠.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결국 원시사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기운은 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미리 좀 많이 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먹거나 안 먹거나 결국 똑같지요. 진짜 제가 맨날 그 단식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하시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네,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문정복 이제 하라고 그래서. 근데 왜 문정복이 안 나와요, 여기에? 제가 대표님 거 한 2끼 정도를 제가 굽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치열해요, 경쟁이. 아, 치열해? 순번 사야 돼? 네, 줄 서야 돼요.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한 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 단식하는 현장 저희가 한번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이 천막 아래에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 농성 중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노타이 차림. 그리고 가부좌, 양반다리라고 하죠. 양반다리를 하고 양옆에는 의원들이 함께 하면서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현정 위원님. 네.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단식, 이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래는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 바 있고 황교안 대표도 한번 단식을 한 바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지방자치제 도입, 그다음에 이제 가택연금 해제, 뭐 이거를 이제 촉구를 하면서 예전에 아마 단식했던 게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만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보통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단식과 삭발 뭐 이런 거 형태로 했는데 아직까지 21세기에 또 단식을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식이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어떤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데, 근데 문제는 단식은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제 가택연금 해제, 민주화 촉구, 또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 실시,
결국 이뤄냈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과연 목표가 뭘까? 이게 좀 저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오염수 문제 뭐 등등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뚜렷한 목표가 없다. 그리고 또 시점도 저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려면 이미 방류 전에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 어제 그저께인가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제명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자, 그 직후에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검찰이 출두 요청한 날이 바로 9월 4일입니다. 월요일 날인데 네. 그걸 앞두고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본인은 국민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일간에서는 검찰 항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본인의 검찰 수사를 지금 막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싱크가 나왔지만 본인은 전혀 뭐 제가 그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본인이 결론을 내리고 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는데 혹여 국민들로서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무슨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검찰 출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승현 부위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기자단들은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깜짝 발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조승현 부위원장님은 당내에서 뭐 단식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아침부터 해서 긴급 당무집행회의가 소집되고 그래서 뭔가 좀 뭐가 나올까 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도 깜짝 놀랐고요. 단식 투쟁을 선언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단식 투쟁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거의 뭐 전두환 독재 정권 대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책을 정말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좀 철회해주고 사과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도 일본은 득을 보는데 우리는 손해만 보지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식의 국정 운영하려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생략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요청도 있었고요. 국정을 쇄신하고 개각을 단행하라. 이것도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여야 간에 단식을 하면은 어쨌든 목숨을 건 투쟁이거든요. 최후 수단이라고 아까 하셨지만은 목숨을 건 투쟁이고 말 그대로 독재 정부에나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상황이란 건데 한동훈 장관이 이걸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검찰 수사를 뭐 그래도 계속된다. 이거를 검찰 수사 때문에 지금 단식한다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일방통행식, 독재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이걸 조롱을 하는 것은 그동안 여야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당이 단식을 하든 야당이 단식을 하든 서로 방문해서 건강을 좀 걱정해주고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조롱하는 식의 국정 운영 방식 이런 것도 비판 있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이 문제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정 쇄신을 하고 개각을 단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구한 겁니다.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또 질문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아까 이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는 영상을 보니까 동료 의원들이 아마 그 전부터 계속 단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뭐 권유도 하고 했었나 봅니다. 계속 미뤘던 것 같은데 이 생중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조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단식하는 거냐? 그 뒤에서 뭘 먹으면서 하지 않느냐? 과거에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진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짜 단식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 우리 민주진영 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게 심각하다는 사태를 좀 알리고 싶은 그런 홍보의 목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동일주필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단식하게 되면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아마 소금이랑 뭐 물 정도만 먹고 버티게 되는 거겠죠? 글쎄 정치인의 단식, 특히 뭐 야당 대표 단식이 가볍게 볼 일은 아니겠죠. 뭐 부디 건강을 해치지 않게 조금 짧은 시간에 끝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에서는 무엇보다도 명분이겠죠.
그 명분을 내세우는 명분 말고 그 명분의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자신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진영만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단식이 몇 번 있었죠.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83년도에 정말 엄혹한 전두환 독재 정권 시기에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봉쇄당하고 본인도 가택연금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20일이 넘는 단식을 통해서 사실상 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죠. 네. 본인이 이제 가택연금이 풀리고 정치 활동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민주화의 물꼬를 틔워낸 그런 역사적 전환점이 된 단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가 보도한 유명한 게 있죠. 언론 통제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보도 그 김영삼 YS 때 단식하는 걸 보도를 못했을 때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그 한 줄 보도함으로써 물꼬가 트였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DJ 단식할 때도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왜 실시하지 않느냐? 민주주의 완성은 지방자치다. 이런 명분을 걸고 단식을 통해서 결국 지방자치 정권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 하는 그걸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글쎄 저는 뭐 명분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독재라고 얘기할 때 과연 과거 같은 그런 정도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약자가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 강자입니다. 뭐 전체 진영을 합치면 180석에 이른다고 하고 뭐 영국 의회다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맞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저런 상황이 명분이 될까 하는 것들이고 글쎄 네. 막 이렇게 아까 의원들이 많이 오고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마 이제 의원들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친명 비명 갈등은 잠시 어느 정도는 종식되는 뭐 그런 정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이번이 처음 단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7년 전 이 성남시장 시절에도요, 단식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머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위기가 닥쳤으니 머슴 대표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래서 진짜 소수의 지배자, 기득권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급 받는 머슴이고 대리인이니까 제가 밥값 열심히 하겠습니다. 굶는 방법도 밥값을 하는 방법입니다. 굶는 방법도 밥값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재명 대표는 7년 만에 다시 이제 단식 투쟁에 나선 겁니다. 7년 전에는 이 당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발을 해서 단식 농성을 벌인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김종인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 이 설득을 하면서 11일 차에 단식을 종료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으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 당시에도 또 2016년경에 어떤 단식이 있었냐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이 하는 단식은 저항이고 이정현 전 대표가 했던 단식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하면 안 돼. 이렇게 일갈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16년에 이재명 시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하면 안 돼라고 좀 가르침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식의 명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단식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농성을 하면서 쭉 하는 건데 오늘 민주당 당대표실 공지를 보면 이게 단식 농성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일정이나 당무 일정, 회의 등을 다 하겠다는 건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식의 진정성이나 단식의 결기가 얼마나 국민들께 보여질지도 잘 모르겠고 결국에는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식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혹여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실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소환 일정 등이 밀리게 되면 결국 사법 리스크 회피하기 위한 방탄단식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이 출구 즈음에 또 이재명 대표를 겨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자랑할 성과가 없으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단식을 했는데 이 단식에서 빠져나올 출구 명분을 찾기가 지금 봐도 참 막막해 보입니다. 출구의 명분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는요, 이 단식을 중단하는 조건을 따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요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 셋째,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 자,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서 3가지 조건을 내건 겁니다. 이를 정부에서 수용을 한다면 아마 단식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는 바로는요, 이현정 네. 위원님,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보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 사과, 왜 대통령이 무슨 민주주의를 훼손했지? 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뭐 다 서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의가 다른데 그럼 대통령이 내가 민주주의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또 일본 오염수 문제, 그걸 지금 정부가 그러면 입장을 다 바꿔서 자 지금부터 그냥 다 맡겠다, 이제 제소한다,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전면적 국정쇄신, 개각단행,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명분이 아닌가, 굉장히 좀 저는 급조된 단식이었다라는 느낌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식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임팩트가 있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황 자체가 보면 지난 연찬회 때 인당수에 빠져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결국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럼 뭐냐, 김남국 의원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잖아요. 바로 그 김남국 의원은 지금 모든 비난이 지금 민주당으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곧 검찰이 9월 4일 날 소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소환해야 되는데 이번 소환은 간단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출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아마 본인의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단식을 결정했지 않나. 그러니까 단식 결정하는데 이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3가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될 가능성이 거의 99% 없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왜냐, 단식을 시작하는 건 좋은데 끝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끝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당내에서도 좀 어하다라는 느낌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상황을 비춰보면 뭔가 168석을 가진 국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어제도 지금 이태원 이 특별법을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런 야당이 할 수 있는 과연 수단인가? 과연 아무 수단이 없고 정말 저항할 수 있는 게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런 야당이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저항인지, 아니면 정말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이 할 수 있는 방식인지 아마 국민들은 어해할 겁니다.